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 법어 중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의 이치와 둘이 아닌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생로병사와 추나 추동은 유무의 변화로 한 가지 유무 변화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에 유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 따르면 생로병사의 변태, 생로병사로 변하는 이 변태와 추나 추동의 사시순환은 다 천조,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죠. 원래 진리 그대로의 모습인 천조의 대소유무 중에서 유무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도 유무의 이치, 유무고요. 추나 추동도 다 유무의 이치라는 겁니다. 또한 대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천지와 만물의 형형색색의 만상이 소, 이 소자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천지 만물의 본체가 바로 대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천지의 추나 추동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태인 이 유무 자리가 우주 만유의 본체인 이 대자리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상의 소자리가, 여러 가지 만상으로 펼쳐진 이 소자리가 본체인 대자리를 여의지 않고 추나 추동 생로병사로 유무 변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소의 흐름이 유무죠. 변화하는 유무고, 이 유무 변화 또한 본연 청정한 성품인 대를 여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추나 추동이 되었든 생로병사가 되었든 다 성품 자리에 드러나는 유무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것은 유상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무상한 변화라는 겁니다. 불변의 유상한 무량세계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무상한 무량세계라는 겁니다. 일원상 서문에서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으로, 또 만물의 생로병사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생로병사는, 바로 생로병사라고 할 때 이 생로병사는 만물의 변화하는 이치라면 추나 추동은 천지의 변화하는 이치로 그 생로병사와 추나 추동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는 것인데, 추나 추동과 생로병사의 무상한 변화는, 이 무상한 변화는 일원상 서문의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유상으로 보면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물의 변화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한 자리는 만물의 변화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생멸 변화의 바탕이라는 것이죠. 마치 맑고 맑은 연못이 주변 풍경과 흐름을 비추고 있는 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선해록 선원 수훈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간밤에 큰 비가 내린 후 하도 달이 밝기로 밖에 나와 거닐며 살피어보니 마당 여기저기 웅덩이마다 물이 고여 있고 물 고인 웅덩이마다 밝은 달이 하나씩 비쳐 있더라. 이 웅덩이에도 달이 있고 저 웅덩이에도 달이 있는데 깊은 웅덩이에는 물이 오래 가고 달도 오래 비치지만은 엷은 웅덩이에는 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달도 바로 사라질 것이다. 생사의 이치도 또한 그러하나니 물이 있음에 달이 비추고 물이 다함에 달이 없으니
물은 어디로 갔으며 달은 어디로 갔는가. 생사이치가 이러하나니 모두들 깊이 한번 궁구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과 웅덩이를 비유해서요, 생사이치를 궁구토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물이 있음에 달이 비치고 물이 다함에 달이 없으니 물은 어디로 갔으며 달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생하고 물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달이 어디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은 허공에 상주하여 여여 자연하게 운행하나 웅덩이에 있는 물이 깊으면 오래 비추고 물이 옅으면 잠깐 비치듯이 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다르게 말씀하신대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러룬 막내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전정 생사는 아니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쌍의 진리를 각하면 생멸거래에 오염되지 않는 텅 빈 자리에 바탕하여서 생멸거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유상을 여의지 않은 변화는 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일 뿐이지 생사경계에 매몰돼 버리는 그러한 생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정한 자리에서 생로병사 이치가 환히 드러나는 것인데, 이 청정한 자리에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드러난다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를 정산종사 법설에서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간단 없이 연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한다는 것은 이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대종경 인도품 2장에서는 천지의 사시순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면 봄에 인연하여 여름이 있고 여름에 인연하여 가을을 거쳐 겨울이 있으며 겨울에 인연하여 다시 봄이 되듯이 생로병사도 마찬가지로 생에 인연하여 늙어가고 병들며 늙고 병들매 인연하여 죽으며 죽음에 인연하여 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은 사의 근원이 되고 사는 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논일며 가을이 오면 가을을 감상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만끽하듯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이 자리에 바탕에서 생하되 생에 집착하지 않으며 병들어요. 병에도 병에 물들지 않는 자리에 바탕하며 또 늙어가도 늙음이 없는 자리로서 늙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생멸거래를 운전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늙어가고 병든데 그 늙어가고 병들미 없는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늙어갈 줄도 알고 병이 들면 병을 또 잘 치료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쌍 진리를 서원하고 이런 쌍 진리를 채받아서 이런 쌍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쌍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공부를 서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나추동의 사시순환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로서 이 도에 따라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자는 것입니다. 결국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에 바탕하여 생멸거래에 끌리지 않고 생로병사를 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생로병사에 매몰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추나추동과 같이 경영하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요? 추나추동과 같이. 추나추동의 사시순환은 천지의 영원불멸하는 도이기에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나추동과 같이 경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의 이치는 추나추동과 같이 변화의 이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생사와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사와 인과는 같은 계열입니다. 여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은 불법연구의 동화선 일지인 선언일지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생로병사나 인과보응이 타 풍운 변태나 춘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기록이 불교정전의 초고인 필사본 종전과 묵사본 교전에서 생로병사나 인과보응이 음양상승과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고 표현되었다가 불교정전에서 현재의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대목이 사실은 이론상 법어에서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을 같은 계열로 보신 것입니다. 생사 속에 인과가 있고요, 인과 속에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가 되는 줄을 알며 이 사이에 또는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의 다른 문장에는 다 또는이 붙어요. 근데 여기는 또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단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은 유무변화로 하나의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또는을 넣어서 둘로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계열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법어 중에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